교재에서 316페이지를 가면 부서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등록을 이제 해야 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등록이 있는 메뉴는 어디냐라고 하면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그 다음에 부서 등록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부서가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서 이제 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부서 등록을 하기 전에 부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부문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어, 운영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 같으면. 그럼 그냥 부서로 등록만 하면 되는데 조금 큰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부서를 합쳐서 부문으로 운영을 하고요. 부문의 장을 새로 둬가지고 중간 관리자를 이렇게 두 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부문을 이렇게 6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그 부문별로 몇 개의 부서를 둬서 총 11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문에 거의 두 개의 이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정보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문을 등록하는 메뉴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요 위에 부서 등록의 위에 부분에 부문 등록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한 번만 해주시면 이렇게 부문 등록이라고 하는 이제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6개의 부문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줄이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요 6개의 부문을 등록하려면 부문 등록 메뉴에 부문 코드부터 입력을 하게 됩니다. 1000번이라는 코드고요. 1000번이 회사의 코드도 저기 사업장 코드도 1000번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코드의 종류가 다른 거죠. 이건 부문 코드가 100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문명은 관리 부문이라고 하고요.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기간은 안 주면 뭐 무한대로 계속 쓰는 것이니까요. 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만 계속 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번의 부문은 영업 부문인데 그 다음에 본사가 되고요. 똑같이 디폴트로 사용 기간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00번은 자재 부문인데 본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생산 부문도 있구만요. 4000번의 생산 부문. 그래서 이제 부서는 이제 부의 이제 책임자는 이제 부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문의 책임자는 대개 임원이 됩니다. 이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사라고 이제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본사에 대한 부문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사에 똑같이 부문이 두 개가 있네요. 5000번. 자재 부문이 있고요. 자재 부문이 위에도 있지만 본사 자재 부문과 인천지사 자재 부문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00번의 생산 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요 줄이 아직 저장이 안 됐죠. 요 줄이 저장이 되려면 요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니까 엔터를 다음 줄까지 쳐야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요 마지막 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줄 바꿈을 함으로써 저장을 완료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 부문이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한 번 더 찍어 보시면 부문이 그대로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사업장별로 부서를 등록할 차례입니다. 부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사업장에다가 이제 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업장을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는 F2 누르면 되나요? F2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코드 도움인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생자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1100번. 그 다음에 부서명은 임원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코드는 이제부터 코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입력한 정보를 불러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드 도움을 하려면 여기 코드 도움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F2를 누르든지 아니면 더블 클릭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 F2를 한번 처음에 눌러 보겠습니다. F2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사업장 코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사니까 본사로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문으로 가서 부문도 내가 똑같이 코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 도움 버튼을 누르면 어떨까요? 똑같은 게 뜹니다. 이렇게 코드 도움 버튼이 떠서 내가 입력해야 되는 부문에 대한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리 부문이니까 관리 부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부문명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자동으로 물어오는 거죠. 사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하면 돼요. 사용 기간은 그냥 비워 놓으시면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200번 이제 임원실 말고 관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도 코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가 되고 부문 이름도 더블 클릭이나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0번. 자, 이런 식으로 빨리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2100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이 1000번인데 내가 코드를 알고 있다 미리. 그러면 그냥 코드를 직접 치면 됩니다. 1000번. 치면 엔터를 누르면 지가 자동으로 이름을 물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부문 코드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입력을 그냥 직접 해주면 됩니다. 2000번. 그러면 부문명을 자동으로 물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익숙하면 조금 더 빨리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영업 2부가 되고요. 똑같은 케이스로 1000번 입력하시고요. 2000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죠? 2300도 마찬가지로 영업 3부가 되겠습니다. 영업부가 3개가 있네요. 1000번, 2000번. 네. 그 다음에 이제는 3100번이 있어서 요거는 자재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업장은 여전히 1000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문은 자재부문이니까 3000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0번으로 시작되는 생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0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인천지사로 가서 5100번에 자재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2000번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지사가 물려오고요. 5000번의 부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100번은 생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번, 6000번. 아까 입력한 이제 이것도 마지막 라인인데 마지막 라인까지 저장을 하려면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음 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줄도 저장이 됩니다. 그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부서를 등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드디어 사원을 등록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사원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원으로 입력한 게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로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사원을 먼저 등록을 하면 이제부터 사원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등록하려면 그 전에 회사 등록, 사업장 등록, 부서 등록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사원 등록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원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을 했는데요. 어떤 사원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경우에 12명, 둘, 넷, 여섯, 여덟, 9명, 9명의
이제 사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입력하느냐? 안 나옵니다.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입력이 가능할까요? 이금제 네, 어떻게 해야 입력이 가능하나요? 부석 그 칸과 부석 칸의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야 합니다. 요 위에요. 그 빈칸의 스페이스바를 눌러줘서 공란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 저하고 조금은 다른데요. 그것도 맞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여기 전사 공통 부서니까 아마도 모든 부서가 다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금제 하는 방법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입력 가능한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입력을 하려도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엑셀에 입력 가능한 창이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조회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조회. 여기 조회. 그냥 조회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방금 이제 이금제가 얘기한 대로 부서 어디 부서에서 어디 부서까지 이제 아주 큰 회사의 경우겠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가 조회를 해도 되고요. 그냥 전사 공통 부서니까 그냥 전체가 다 지금 조회가 되는. 근데 한 명도 지금 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빈 공간이 되면서 입력 가능한 상태가 돼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조금 잘못됐네. 뭐 상관없습니다.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회사가 아니 이거 지금 책이 달라져 가지고 그러네. 그렇네요. 여기 회사 사원 코드가 여기 지금 제가 보여주는 PDF 파일 2012-0301인데 책에는 우리 회사가 2013년에 설립된 걸로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원 코드를 2013년 3월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0301 2013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 2010인데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지금 연도만 2013으로 바꿨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사원명이 있죠. 김철민. 요거는 똑같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사원명은 뭐 영문은 없으니까 엔터를 한번 치시고 부서 코드는 방금 우리가 부서를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누르면 코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혜경. 네. 혹시 아시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누르면 됩니까? F2 누르면 됩니다. F2 누르면 됩니다. F2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임원실이니까 임원실을 선택을 하시면 부서명이 자동으로 물어옵니다. 그 다음에 입사일을 2013년 0301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책에는 2013년으로 그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 교재, 작년 교재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저와 똑같이 여기 이제 PDF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20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3년으로 입력해 주십시오. 뭐 큰 오류는 안 생기겠지만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업을 2013년으로 했는데 입사를 2012년에 했다 그러면 오류를 체크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없지요. 네. 사용자 여부에 부가 있죠. 부여가 있는데 여가 1입니다. 즉 true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호는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은 그냥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이고요. 다른 거는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회계 입력 방식만 이제 하면 돼요. 그것도 미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조회 권한은 회사로 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엔터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한 사람이 등록이 된 겁니다. 쉽죠? 그러면 이제 쭉 9명, 8명의 거를 다 등록하십시오. 2013년 0301, 그 다음에 0301 똑같은 값은 등록할 수가 없대요. 코드니까
바꿔줘야 되죠. 예, 2로 되어져 있는 걸 제가 잘못 쳤습니다. 원규라는 이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F2나 또는 더블 클릭을 눌러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임원실은 아니고 관리부래요. 관리부. 2013년 똑같이 창업 멤버구만요. 0301이 되겠고요. 퇴사일은 없고 1이라고 쳐도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암호는 없고요. 인사입력 방식은 미결을 그대로인데 회계 입력 방식이 다르네요.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 이걸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조회 권한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의 사장 이름이 유원규입니다. 그래서 유원규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박수현인데요. 2013년 이것도 03이네요. 네. 이 사람도 창업 멤버인 것 같습니다. 박수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부서 코드는 이제 내가 입력을 그냥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 2100번. 그러면 불러오죠. 영업 일부라고. 그 다음에 2013년 0301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니까 1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미결인데 조회 권한은 이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그죠? 이제 이 조회 권한이 뭘까요? 조회 권한이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관련된 데이터만 내가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 일부가 소속된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이었습니까? 강수현. 네. 어느 사업장이었습니까? 영업 일부가 사업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영업 2개. 2개 있죠. 네. 뭐죠? 영업 일부. 야, 지금 너 안 따라오고 있지? 점거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 점거 그러니까 부서 점거를 등록.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면 수업 하기 전에 항상 제가 체크하는 것은 저번 시간까지 입력해야 되는 그 창을 다 띄워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쭉 짜고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면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 안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해오면 같이 수업 들으면서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혼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끼역꾸역. 꼭 하라면 안 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오프라인으로 해도 또 전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쭉 짜고 같이 안 해오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초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면 책도 없고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강수현은 맞아, 책이 없지.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건 사업장은 우리 본사가 있었고 인천 사업장이 있었죠. 그 둘 중에 이 영업 일부는 본사에 소속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사 것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미결이고 나머지는 미결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정보를 하나하나씩, 권한도 하나하나씩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누군가요? 박현동이네요. 2013에 0304가 되고 박현동이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200번 영업 2부가 되고요. 2013년 0301 전부 다 이제 창업 멤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결이고, 이 사람은 조회 권한이 이제 사업장도 아니고요. 자기 부서급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권한을 줘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 2013에 조현일 05네요. 2013에 아마 이게 사원 코드 즉 4번은 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305 3월 달에 입사한 사람이 5명인가 봐요. 창업 멤버가 5명인 거죠. 그러니까 조한일 이라는 사람이고 2300 이거 영업 3부고요. 2013년
0301입니다. 에 입사를 했고 여고요. 미결.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원이야. 권한이 조회 권한이 사원은 본인 것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조현이를 그 이성우라는 사람이 있네요. 2013년 0701이네요. 이건 똑같네요. 2013년 0701이고 이 사람은 이상우라는 사람이고 부서가 3100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가 이제 창업 멤버는 아니네요. 언제 입사를 했냐면 0725 7월 달에 입력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4번도 07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고요. 미결이고 그 다음에 조회 권한은 이제 사업장이 되네요. 사업장. 그 다음에 2013년 0901이 있고요. 서영수가 되겠습니다. 4100번 이제 본사건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까 내가 잘못 입력했나요? 자재부에 본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부문만 그게 다른 게 있었죠. 2013년 0929가 되고 미결 그대로 사업장이 되네요. 이걸 복사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는 이게 다 입력을 직접 해줘야만 됩니다. 2014에 0201 이라고 하는 박철영이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100번 이제 1년 후에 인천지사를 만들었는가 봐요. 거기에 자재 부서에 2014년 12월 09일부로 채용이 됐고요. 이 여고 미결 사업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4년 1202 위에도 잘못됐네요. 1202 이고 여기가 1201이에요. 필수값이래. 박철영 다음이 이민호가 되고요. 6100번 생산부고 2014년 12월 13일 미결 사업장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줄까지 저장이 됐는데 아까 박철영의 4번을 1201인데 0201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데이터라 사원 정보를 삭제할 수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수정이 안 되죠. 이거 봐, 수정이 안 되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삭제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줄을 간 다음에 삭제는 가능할 거예요. 선택선 사원 삭제하시겠어요? 삭제는 됐네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2014년 1201 그리고 이민호 말고 뭐죠? 박철영이네요. 네. 5100번 2014년 12월 09일이고요. 미결 사업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다시 저장이 되어서 총 9명의 사원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사원이 등록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원으로 내가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는 회사는 그대로 놔두시고 킹덤 컴퓨터죠. 사원 코드에 이 돋보기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유원규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을 누르면 사원 암호는 지금 아까 비밀번호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비워놓고 로그인을 하시면 오 로그인이 잘 됩니다. 예. 이제 사용자가 시스템이 아니라 유원규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회사나 회계기관은 아까 시스템으로 로그인했을 와 똑같은 정보가 뜹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왼쪽 메뉴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메뉴가 하나도 없어. 지금 찍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원규라는 사람은 이 ERP를 아무 메뉴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로그인만 가능한 거예요. 즉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ERP를 사용하려면 권한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한 얘기가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자 권한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떠요. 여기 유원규를 로그인했을 필요가 없죠. 다시 로그아웃을 하시고 이 사원 중에 다시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 대문자로 치시면 이제 회사 등록 정보가 있고 맨 밑에 있는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사람별로 어떤 ERP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느냐, ERP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미 각 사원별로 이렇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지정대로 권한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김철민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메뉴에 찍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권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원규도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까 마찬가지 우리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김철민부터 한번 해보면 영업관리 모듈입니다. 영업관리 모듈을 바꿔야 되겠죠. 영업관리 모듈. 여기 모듈 구분이라는 곳에 영업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관리 메뉴가 여기 쭉 떠요. 그 중에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어. 왼쪽에 여기 선택 체크 표시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관리에 지금 이제 왔는데요. 영업관리의 영업 현황, 영업 분석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영업관리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영업 현황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영업 분석 요거 전체 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화면은 다 쓰라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찍고 그거를 여기 메뉴 중에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설정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여기에 지금 선택한 메뉴가 이동이 됩니다. 권한 설정하면 예, 그래서 조회 권한은 회사 아까 우리가 사원을 등록할 때 조회 권한을 줬죠. 회사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하나하나의 권한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영업 관리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영업 현황이라고 하는 곳에 판매 계획 현황에는 변경, 삭제, 출력이라고 하는 3개의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 출력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영업 분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메뉴별로 변경, 삭제, 출력이라고 하는 각각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 김철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장입니다.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현황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할 수 있는 권한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매 자재 모듈이 이렇게 지금 현재 자세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자재 모듈을 선택을 하시면 사용 가능한 메뉴가 쭉 뜨고요. 그 중에 구매 현황, 그 다음에 구매 분석, 그 다음에 재고 수불 현황 여기 있죠. 이것을 전체 권한을 줘라 라고 권한 설정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권한이 이렇게 쭉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사람별로 무역 관리 하나하나씩 모듈별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무역 관리에는 수출 현황과 수입 현황이 있죠. 수출 현황과 그 다음에 수입 현황 이거를 권한 설정을 해라 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공통이라고 하는 모듈에서는 생산 외주 제공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생산 외주 제공 현황이라는 것을 권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사급여 관리, 이제 대표이사니까 인사와 월급 주는 거에 있어서는 전 권한을 다 가지라 이거죠. 인사급여 관리가 있고, 그 전 권한은 어떻게 주느냐? 정권은 여기 위에 메뉴 중에 요 위에 있는 거, 요걸 클릭을 하시면 전체 권한이 설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권한이 다 찍혔죠. 그거를 권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한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소득, 세액, 공제, 환경 설정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고 삭제는 안 되고 출력은 가능하고 호봉 테이블 등록을 하는 것은 변경과 삭제와 출력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다음 회계 관리도 원가 관리가 아니고 회계 관리군요. 회계 관리도 정권을 주라고 해놨습니다. 정권이라는 말은 전체 권한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전체 메뉴가 다 선택이 된 것이고 그것을 권한 설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한 사람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규라는 사람을 권한을 이제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쉬운데 정권이라서 이제 한번 시스템 관리는 뭐라고? 정권. 예, 이런 거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관리도 정권. 요거 여기 권한 설정에 엔터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 자재 관리도 정권을 선택하는 건 요거고 권한 설정에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무역 관리 모듈 전체 모듈의 전체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공통은 정권이죠. 이것도 정권 권한 설정. 그 다음에 인사급여 관리 모듈을 선택하시면 정권을 선택하시고 권한 설정을 누르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다 되고요. 회계 관리도 전체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넣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박수연까지만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수연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관리는 정권이 있대요. 영업관리. 시스템 관리는 아니고요. 영업관리로 가보시면 정권이니까 전체 권한을 선택을 하시고 권한 설정을 해주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다 입력이 되겠습니다. 구매 자재 관리, 무역 관리 전체가 정권의 권한 설정을 해주시면 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역 관리도 정권의 권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명에 대해서 앞에 있는 3명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이제 이건 숙제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유원규라는 사람 이름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시고요. 이제는 똑같이 사원 코드만 한번 해보십시오. 유원규라는 사람을 찍으시면 더블 클릭을 해야 지켜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원 암호는 없으니까 로그인을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아까는 요거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시스템 관리, 영업 구매 관리, 구매 자재 관리 아까 선택한 모든 모듈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회계 관리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각각의 메뉴가 다 있습니다. 아까 시스템이라는 사람은 사용자는 이렇게 4개의 시스템 관리가 있었는데요. 회사 등록 정보, 부서 등록 정보는 없네요. 맞나요?
회사 등록 정보가 여기 있죠.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네요. 여기. 아까 있었던 네 가지가 여기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있어요. 이제는 유원규라는 사람은 사용자도 새로 입력을 하고 그 사람한테 권한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원 등록에다가 사용자 권한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유원규고요. 그다음 로그아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누구까지 입력을 했냐? 박수연까지 입력했지 않습니까? 박수연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까 입력했던 권한 중에 세 가지 권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관리, 구매 자재 관리, 무역 관리에 대해서는 이 화면이 그대로 잘 뜨는데요. 나머지 아까 시스템 관리나 또는 생산 관리나 이런 건 없죠, 지금.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권한을 준 것만 메뉴에 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까? 대표이사 김철민이가 있었죠.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의 아까 김철민은 영업 관리가 있긴 한데 영업 관리 메뉴는 안 뜨고요. 영업 현황과 영업 분석 메뉴만 뜹니다. 그죠? 아까 이 대표이사니까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메뉴는 필요가 없으니까 현황과 분석만 보는 창이 각각 모듈별로 이렇게 쭉 떠져 있습니다. 대신에 인사급여 관련, 회계 관련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에 관련되는 화면 메뉴가 다 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한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고요. 권한 설정 지금 현재 한 거가 쭉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는 시스템으로 로그인 안 하고요. 로그아웃 하십시오. 이제는 누구로 로그인 하냐면 유원규로 항상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도 우리 회사의 사원이 직접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시스템 사용자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걸 하려면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여기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나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그거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거를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느냐 라고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ERP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회사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별로 조금씩 그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환경을 내가 어떤 설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2번에 보면 소수점 자리 숫자, 수량의 소수점 자리 숫자는 어떤 데는 두 자리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쓰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소수점 우리 안 써 라고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럼 0을 쓰면 되고요. 어떤 데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가벼운 것으로 수량이 아주 0점 몇몇몇까지 나온다. 0점 소수점 자리 이하 6자리까지 나온다. 여기 이제 선택 범위가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통 환경 설정으로는 여기 조회 구분에 공통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되고요. 여기 책에 있는 거와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 이제 본지점 회계 여부는 0이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는 2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나요? 똑같네요. 네네. 222 30 2310 222 30 2310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바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공통 말고 이제 물류라고 하는 곳에 찍었을 때 물류에서도 거의 똑같은데 출고 의뢰 윤영 여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53번 또 1이고요. 다 똑같네요. 네. 여기 있네요. 이제 우리가 이 킹덤 컴퓨터라는 곳의 이제 내용으로는
뭐를 바꿔야 되냐 하면 출고 의뢰 운영 여부를 운영함으로 바꾸겠대요. 그러면 출고 의뢰 여부가 여기서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에 있구나. 물류로 검색을 하면 첫 번째가 출고 의뢰 운영 여부. 여기가 지금 현재 0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0은 운영 안 함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함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걸 뭘로 바꾸면 될까요? 1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고요. 이 전체 ERP의 내용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해서 해야 되는 시스템 환경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고 의뢰 운영 여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1번을 눌러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출고 의뢰를 할 때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품위 등록 여부는 운영 안 함이요. 근데 디폴트가 기본이 운영 안 함으로 되어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45번 출고 전 검사 운영 여부 운영함이요. 출고 전 검사 운영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바꿔줘야 되겠네. 1번. 입고 전 검사 여부도 운영함이니까 이것도 바꿔주셔야겠네. 1번. 그 다음에 실적 검사 운영 여부는 51번인데 이것도 운영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함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외주 검사 운영 여부도 운영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함으로 바꾸셔요. 나중에 가서요. 이걸 안 해놓으면 출고 의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이게 안 돼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뭐가 설정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거냐면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이 안 되어서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아예 출고 의뢰를 하려고 하는 메뉴가 안 뜹니다. 안 뜹니다. 교수님 이게 ERP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100% 시스템 환경 설정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번이 실적별 자재 사용 보고 기준 3번이 이거는 1번 이 디폴트가 되어 있네요. 자재 청구 기준으로 되어져 있고요. 55번 사원별 참고 및 단가 입력 적용 여부 55번 이게 여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디폴트는 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운영 여부 이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ERP를 사용하는 회사가 생산을 하는 회사냐 이거죠. 생산 안 하는 회사면 생산 모듈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함, 운영 안 함이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폴트가 뭐예요? 운영 안 함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더존 ERP가 생산을 하지 않는 회사에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디폴트가 운영 안 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산을 주로 하는 것이라 운영함으로 바꾸라라는 것이고 외주 운영함 안함 여부를 여기도 1번으로 바꾸시라.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현재 환경 설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바꾸라라고 분명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요게 답니다. 그래서 물류에 관련이 되는 환경 설정만 바꾸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하고 나면 이 환경 설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고 난 다음에 로그인을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로그아웃 한 다음에 요원규로 다시 로그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이 새로 바뀌어서 ERP가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ERP를 사용하는 이제 환경에 대한 것을 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도에 따라서 사업장과 그 다음에 부문, 사업부, 부서를 입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사원에 대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일단 ERP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어요. 이제 환경 설정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기초 정보를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5분이라 잠시만 쉬었다가 5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네.